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30대 양 부모가 뇌출혈 증세를 보인 3살배기 입양아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중한 상태의 어린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수면제를 먹이고 가족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뇌출혈 입양아 졸피뎀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항소심이 열리는 가운데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막 살펴볼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사연을 앞에 내용을 읽고 있는데도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읽을 수가 없을 지경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자, 김군의 안타까운 죽음은 1심 판결 이후 세상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말 좀 끔찍하고 기가 막힙니다. 김군의 양 부모는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지만 지난 2015년과 16년 김군 등 2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3살배기 아기인 김군은 2019년 4월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였는데 양부모는 다음날 음식도 잘 먹지 못하는 김군에게 오히려 수면제를 먹이고 친자식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가족여행까지 떠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량 뒷좌석에 눕혀 숙소로 이동을 했고 의식이 저하돼 있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호텔 객실에 방치를 했다고 하네요. 결국 김군은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군의 양 부모가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김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수면제를 먹이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들 부부가 직접적 상해를 가해 뇌출혈의 원인을 일으켰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을 해서 징역 각각 3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지금 양부모의 물리적 폭행이 김군의 사망의 원인이 됐는지, 그러니까 뇌출혈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수면제를 고의로 먹인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1심 판단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법은 우리의 상식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이 사건을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길 정말 바라봅니다. 당신과 함께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우리 최 변호사님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딸을 임신하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은 후 산후 우울증이 왔다면서 육아에는 관심 없이 늘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함께 우울증을 치료하러 가자고 권유하기도 했고 아직 아이가 어리니 육아에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죠. 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지 않는다며 다짜고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산후 우울증이 심하던 아내는 본인은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 저보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아내의 뜻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협의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아내의 요구대로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양육비로 줄 수 있는 것은 2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아내의 뜻대로 월 양육비 20만 원으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8년이 지나도록 딸을 찾아오기는커녕 양육비 한 번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내를 수소문해 보았지만 아내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저도 다니던 직장을 잃고 암 진단을 받아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를 홀로 키운 아버지 사연입니다. 아이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이는 엄마 얼굴도 모른 채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건데요. 너무 안타깝네요.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통 이제 이혼하시면서 친권 양육권을 이제 엄마가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을 갖고 이제 혼자 자녀를 양육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혼 후에 8년 동안이나 또 엄마가 딸을 찾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얼마나 그리울지 속상하고 또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게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암 진단을 받으셨을까 싶어요. 사연자 보니까 직장도 잃으시고, 네, 그런 상황인데요. 자, 경제적인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서 더 양육비가 필요하신 상황 같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내에게 사연자는 어떤 조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 조치로는 이제 크게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과 이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 집행,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강제 경매,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 이러한 소송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이제 8년분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지금 8년 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하셨는데 이제 양육비에 관한 소송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제 3년까지 분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은 이제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것은 이제 청구하실 수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게 협의혼에서 양육비 조서 부담 조서로 인해서 발생한 양육비는 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판결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양육비 조서에 기한 경우에는 시효가 3년이라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제 우리 최 변호사님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이행명령 소송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의 급여를 바로 이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 있고요. 네. 양육비 채무자가 만약에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이어서 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담보 제공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이제 이행명령 소송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행명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행명령은 이제 가사소송법 6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판결, 심판, 조정, 조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또는 이제 양육비 부담 조서에 의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행명령은 이제 관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기 때문에 이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때에는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양육비를 주는 것은 당연한데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부인도 줘야 되느냐? 그리고 나는 직업이 없는데도 양육비를 줘야 되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아내는 아마 그렇게 네. 답변을 할 것 같아요. 나는 직업이 없다. 그리고 아빠가 아이를 키운다고 했는데 내가 줘야 되느냐, 여자도 줘야 되느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양육비는 자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여성이나 무직이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양육비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로는 법원에서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의 정당한 이유로는 이제
굉장히 국한돼서 생각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양육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못 줬다거나 네. 아니면 또 양육자가 양육비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이렇게 굉장히 국한해서만 이제 양육비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제 비양육자가 직업이 없다거나 아니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양육비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게요. 민법에 엄마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건 부모의 부양의 의무이고 그다음에 가정법원에서 보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도 소득 구간이 0원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성에 따라서 그 직업이 없다고 해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된다는 거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최 변호사님, 이행명령이 나와도 양육비를 지급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이행명령이 나오고도 이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67조에 따라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가사소송법 68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양육비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감치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 신청이나 감치 신청은 이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이기 때문에 이행명령을 한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 감치 신청의 요건인 3기 이상이라는 요건에 대해서 이게 연속적이어야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연속적이실 필요는 없고요. 감치는 최장 30일 동안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네요. 자, 3기 이상이라는 것이 합해서 3기 이상이지 연속적으로 3기 이상일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금액으로 3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 주면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아내 행방이 묘연하다. 우리 사연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감치 신청을 해서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더라도 기각될 우려가 있어 보이네요. 네, 이렇게 공시송달로 다 진행이 되었다면 기각될 우려가 매우 큰데요. 우선 저는 이제 제가 비슷한 사건을 이렇게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감지소송 진행 중에 사실조회 신청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배우자가 다녔던 병원의 내역을 받고 최근 또 정기적으로 다니던 병원의 전 배우자의 현재의 주소 또 현재의 전화번호 등을 이제 문서 제출 명령으로 신청을 해서 전 배우자의 정보를 획득을 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사건의 경우에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좀 얻고 또 그 주소지로 법원 서류를 송달해서 아내를 감치 재판에 출석하게 하고 양육비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좀 해결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어떻게든지 뭐 사람이 흔적 없이 사라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흔적을 찾아서 열심히 좀 뒤져봐야 되겠군요. 네, 역시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최지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나얼의 바람기억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